에이프릴이 데뷔 6년 만에 공식 해체 발표를 했습니다. 왕따 논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해체 소식을 알려서인지 다시금 이현주 왕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현주가 아닌 에이프릴입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당시 논란이 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네티즌들의 선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억가로 밝혀졌습니다. 해체 수순까지 밟은 걸 보니까 과거 티아라 왕따 논란이 생각나네요. 그때도 선동과 날조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알려준 사건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네요. 에이프릴 왕따 논란은 DSP 소속의 걸그룹 에이프릴의 원년 멤버들이 멤버 이현주를 과거 집단 괴롭힘했다는 주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네이트판에는 이현주의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남동생은 이현주가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에이프릴을 탈퇴한 것이 아니며 그룹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에 이현주의 동기라고 밝힌 이가 방관 또한 가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며 댓글을 달았고 커뮤니티 등에도 이현주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팀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여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요. 당시 연예계에 학폭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과거 티아라 왕따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 에이프릴은 그야말로 초특급 나락길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창 잘 나가고 있던 이나은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이나은이 모델로 활동하는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졌고 모델로 활동 중이던 광고도 연이어 중단되게 됩니다. 논란이 발생되기 전 녹화했던 SBS 만남의 광장도 최소 분량만 남기고 편집되었으며 결정타로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반 가량이 지난 4월 18일 긴 침묵을 깨고 이현주가 첫 입장문을 남기게 됩니다. 이현주 입장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괴롭힘은 2014년부터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3년 동안 꾸준한 폭행이 있었다. 소속사는 사실과 다른 입장문만을 내며 이현주의 동생과 지인을 고소했다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발언은 처음 나온 터라 반응이 엄청났죠. 이현주의 입장문이 올라온 뒤 에이프릴 멤버 김채원, 양혜나의 공식 입장문이 각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왕따, 따돌림, 폭행, 폭언 등은 일절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속사와 에이프릴 멤버들, 그들의 가족까지 동원해서 몇 차례나 되는 입장문과 반박글을 올렸지만 네티즌들은 이미 눈과 귀를 닫고 에이프릴을 가해자로 낙인시켰습니다. 이현주는 확실한 피해자로 에이프릴은 확실한 가해자로 여론이 형성되던 중 하나둘씩 이상한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당시 한창 유튜브를 떠돌아다녔던 이현주 왕따 영상은 안티팬들의 짜집기 영상이었고 이현주와 이현주의 동생 그리고 그를 옹호했던 지인의 폭로문이 서로 불일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습생 시절 숙소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연습생 시절 숙소 생활을 한 멤버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주가 강조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마저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현주가 할머니에게 받은 텀블러에 나은이 청국장을 넣고 몇 개월을 방치했다는 폭로가 드러나며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현주는 이 시기에 본인의 욕으로 숙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주가 해당 텀블러를 사용하는 모습을 멤버들이 본 적도 없었고 당시 에이프릴 숙소에는 텀블러만 50개 이상 있었기에 현주가 미워서 한 행동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현주가 할머니를 강조하며 말해 네티즌들은 유품이라 생각해 더욱 비난을 퍼부었지만 살아계셨다고 하네요. 또 한 멤버가 현주의 신발을 훔쳐서 신고 다녔고 사과를 하지 않은 채 현주에게 신발을 던졌다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숙소 입구에는 200에서 300켤레가 되는 신발이 있었고 문제의 신발은 회사에서 연습화 용도로 협찬받아 지급한 신발이었기에 훔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 행사에서 본인도 나은의 옷을 입은 사진이 공개되며 점점 현주의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진단서 도장 논란, 뮤직뱅크 리허설 펑크 논란, 남동생 불송치 결정문 논란 등 의혹이 이어졌지만 현주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호의적인 여론이 늘어나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무너진 그룹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해체하게 된 것인데요. 누명과 비난은 쉽지만 증명과 해명은 이리도 어렵네요.